서하 왕릉을 보러 갑니다. 서하란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서하란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나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으나 우리나라 역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는 과거 서하왕국이 약 200년간 있었던 지역으로 이 지역을 보고 다니려면 서하란 왕국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공부를 좀 했습니다. 신비롭고 재미있는 역사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1세기에서 13세기 190년간 10명의 왕을 배출하며 중국 북부 지역에 위치했던 강족의 후손, 티베트족의 분파인 탕고트족이 세운 나라로 송나라와의 전쟁에 이기고 조공을 받는 등 엄청나게 성장하고 전성기도 누렸지만 몽골에 완전히 말살된 왕조입니다. 강족은 매우 역사가 깊은 민족인데 상나라 때부터 기록이 있습니다. 완강한 생명력으로 혈통을 유지해 온 매우 강한 민족인데 고대 상나라 때 견제를 받으면서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동물 대신 강족의 목을 바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 시대의 유적에는 259의 목 없는 시체가 발굴되었다고 하더군요. 강족에 매우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강태공입니다. 강족의 강, 태공입니다. 상나라의 부모를 잃고 원한이 깊은 인물로 우리가 잘 아는 바늘 없는 낚시대를 물에 담그고 세월을 기다린 사람이죠. 그러다가 주나라에 발탁되어 태사라는 관료를 지내며 상나라에 복수하고 멸망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이후 산동성에서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를 건국하고 왕이 되었죠. 리병법의 전문가로 그가 지은 병법이 훗날 그 유명한 손자병법이 참고했다죠.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부인이 가난에 못 이겨 집을 나갔다가 나중에 벼슬을 할 때 다시 와서 아내로 다시 받아달라고 했답니다. 강태공은 하인에게 물을 한 사발 떠오라고 한 후 그걸 땅에 쏟아버리고 부인에게 이 물을 담으면 받아주겠다고 했죠. 엎질러진 물 담을 수가 있나요? 여기서 그 유명한 고사성어 복수불반분이 나왔습니다. 복수 엎질러진 물, 불 안 된다. 반분 그릇에 다시 담는 것. 이 강족의 후손이 티베트족과 탕고트족입니다. 그러니까 티베트와는 뿌리가 사촌관계 정도 되는 거죠. 7세기에 티베트에는 송첸깜보라는 시대적 영웅 걸출한 왕이 있었습니다. 당나라를 박살내고 문성공주가 시집을 오게 되는 등 엄청 강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때 티베트족은 지금의 티베트 일대를 장악하고 살게 되고 탕고트족은 지금의 닝샤, 깐수, 칭하이성 일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나라 때는 한나라와 많은 전쟁을 하였고 한나라 멸망 후 위진남북조의 556국 시대 후 북조 시기 후진을 건국하면서 한 시대를 풍미한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탕고트족은 56개 민족 중 인구 규모로 26위이고 중국인들이 소위 말하는 서쪽 오랑캐 서융의 5개, 즉 흉노족, 선비족, 갈족, 저족, 강족 중에서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강한 생명력의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모두 황하강에 녹아 없어졌다죠. 이러한 탕고트족이 11세기에 서하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1038년에서 1227년까지 190년간입니다. 송나라가 960년에서 1279년이니 딱 그 송나라 시기에 북방 지역에 위치한 왕국입니다. 마지막에는 몽골에게 반항하다 철저히 말살당하는 비극을 겪습니다. 열 명의 왕을 배출했는데 건국 시부터 흥미있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서하왕국의 기초는 875년 당나라 시절 대규모
농민 반란인 황소의 난이 발생하자 당시 탕구트족 부족장 탁발사공이란 사람이 반란을 진압하는 공을 세우게 되고 당나라로부터 이시성을 하사받고 현지 절도사인 하급공으로 봉해집니다. 이 탁발사공이 서하를 건국한 일대 왕인 이원호의 조상입니다. 30년 후 당나라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 현지 절도사인 벼슬은 당나라 다음에 송나라 때까지 이어지게 되고 송나라로부터 조시성을 하사받습니다. 그러니까 송나라에 편입된 은주, 유주 지역의 절도사, 즉 서하는 1038년까지 송나라의 제후인 것이죠. 그러다가 1038년 조원호가 조시성을 이씨로 바꾸며 과거 하나라를 계승한 대하를 건국하며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서하란 이름은 송나라에서 불렀고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게 된 거죠. 서하는 송나라에게 동등한 관계를 지속 요구하였으나 송나라는 서하 황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서하가 2년여 동안 3차례에 걸쳐 송나라를 박살을 냈는데 송나라가 당시 북방의 강국거란족의 요나라와 강화를 맺고 서하에 대항하려 하자 송나라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송나라와 명문과 실리를 나눠 가졌는데 서하에서는 송나라의 신하나라가 되고 송나라는 서하에게 매년 비단, 은, 차 등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송나라는 돈으로 평화를 산 거죠. 국경을 지키는 것과 비교하면 코스트에서 더 저렴하다고 생각했다 하며 요나라에게도 조공을 바칩니다. 이후 서하는 송나라, 요나라와의 불안한 삼국 관계가 시작됩니다. 당시 서하 문자를 제정하고 관제를 확립하는 등 독립국가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하였고 불교를 열렬히 신봉하여 불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서하 왕국에는 석굴 등 불교 유적이 많습니다. 일대왕 이원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의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친과 모친의 집안을 학살하는 일도 발생하였고 아들의 부인을 빼앗다가 열받은 아들에게 코가 베어져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들은 반역죄로 신하들에게 잡혀 처형되고 2살의 막내 아들이 2대 황제에 오릅니다. 우리가 역사에 흔히 보듯 어머니의 섭정, 외척의 섭정이 시작되는 거죠. 황제는 전쟁 중에 22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3대 황제도 어린 나이로 섭정을 하였고 20세가 되자 친정을 하면서 송나라와 친교를 추진하다 26세로 급사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음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4대 황제도 4살로 섭정을 하였고 친정 후 외척을 척결하는 등 매우 똑똑한 인물이었다고 해요. 당시 요나라가 금나라에 멸망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하가 금나라를 도우면서 금나라와 사이가 좋고 5대 황제까지 서하, 금나라, 송나라의 평화 시기가 유지되는데 이 4대 5대 황제 시기가 서하의 전성기였습니다. 이후 전성기 다음에 늘 찾아오는 부패와 정치와 경제 문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6대 황제 때 몽골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6차례나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패하였고 황제는 무능을 이유로 쿠데타로 폐위됩니다. 이제 서하는 몽골의 식민지, 속국이 됩니다. 7대 황제 양종은 몽골의 똘마니로서 금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고 국력은 엄청나게 쇠퇴됩니다. 이때도 쿠데타로 황제가 바뀌게 됩니다. 8대 황제 신종 때에는 당시 이란, 아프가니스탄 쪽의 몽골과 같이 급성장한 호라즘 왕국이 있었는데 몽골 사신을 몰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노한 칭키스칸은 호라즘 왕국을 치게 되고 서하에 지원병을 요청하지만 서하는 호라즘 왕국이 이길 거라 생각하고 거절합니다. 9대 황제 헌종 때 몽골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서하의 항복을 종용하였으나 이 또한 거절하죠. 정말 엄청나게 열받은 징키스칸은 서하를 정벌하게 되고 이동 중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10대 서하의 마지막 황제 말제 때 서하는 멸망하게 되는데 상처가 악화된 징기스칸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서하를 완전히 말살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부하들은 이 유언을 철저히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탕쿠트족의 DNA는 찾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주변에 53평방킬로미터에 걸쳐 9명의 왕이 묻힌 서하왕릉이 있습니다. 217대에 7명에다 이원호의 할아버지, 아버지 2명입니다. 80대는 몽골과의 전쟁과 속국 시기로 왕릉이 없습니다. 이 스토리가 190년간의 10명의 황제 이야기이며 나름 흥미진진합니다. 서하왕릉은 인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허란산 동쪽 산기슭에 위치한 총 면적 50세 되는 능원에는 9개의 서하왕릉과 250여 개의 순장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하왕은 모두 10명인데 왜 9개가 있을까요? 217대 7명에다 이원호의 할아버지, 아버지 2명입니다. 80대는 몽골과의 전쟁과 속국 시기로 왕릉이 없습니다. 초대 황제 이원호의 묘는 사모릉 태릉인데 능원 면적이 15만나 되고 서하릉 9개 왕릉 중 가장 완벽히 보존된 능원입니다. 이원호 할아버지가 1호릉, 아버지가 2호릉입니다. 9개의 능원은 남쪽을 향하고 있고 당시의 종묘 순서에 따라 왼쪽이 부친, 오른쪽이 아들의 묘를 두었습니다. 외형은 불탑 모양이고 토굴묘입니다. 원래 팔각형 모양인데 오랜 기간 풍화로 인해 원뿔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많은 부장품과 문물이 출토되었고 명나라 시기에 엄청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 당시 북방민족을 견제하기 위해 군대가 주둔하였는데 왕릉의 나무를 가져다 성을 쌓고 했다죠. 그리고 대부분이 도굴되었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니 재미있는 내용이 있던데 무덤 안에서 3구의 시신뼈가 있더라고 합니다. 1구는 서하시대의 무덤의 주인이었고 2구는 몇십 년 된 도굴꾼으로 추정된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한 명은 동료 도굴꾼에게 머리를 맞아서 죽었고 나머지 한 명은 밧줄이 끊어져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박물관에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여기 서하왕릉은요, 먼저 이제 한 10여 분 만화 영화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고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왕릉에 있던 유적들이 이쪽으로 많이 빼왔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직접 이제 서하왕릉 차를 타고 이제 그 유적지로 갑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탕구투족입니다. 탕구투족. 요게 이제 서하왕국의 관련된 이제 박물관. 예. 요게 이제 서하 문자인데 한자보다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이제 돌에 나왔죠. 이 문자로 이제 불교 나라인데 불교를 많이 이제 만들었죠. 불경. 저 서하의 그림입니다. 이게 티베트의 탕화하고 비슷하죠. 벽에 이렇게 걸어 놓는, 여기도 유목 민족인데 이게 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고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발달한 유목 민족의 탕화. 자, 서하 종교네요. 종교. 이제 불교인데, 이런 조각상을 많이 만들었고요. 요 서하 시대, 요때 이제 dunang 석굴에 가면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죠. 네. 29호.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서화가 벽화를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해놨네. 똑같습니다. 예. 벽과 천장에 화려한 엄청납니다.
자, 박물관을 보고 나왔고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직접 실물을 보러 갑니다. 특징은요, 하나는 서하에 문자가 있었다. 예, 요게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그 불교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 관련한 그 이제 여러 가지 조각상, 당화, 석굴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다. 이게 이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요게 저 서하릉이 이제 왕릉이 이런 곳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53제곱킬로미터 이런데 이제 있죠. 거의 왕릉 규모로는 최고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서하릉, 예, 왕릉의 이제 그 지도입니다. 9개의 왕릉이 있습니다. 9개. 여기 주인, 여기를 만든 이제 1대 황제가 이원호라고, 요게 이제 사모릉입니다. 항상 중간에 위치하죠. 여기에 위치를 하고 1호와 2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4호는 이원호의 이제 아들, 예, 두 번째 황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6, 7, 8, 9 요렇게 이제 순서대로 요렇게 쭉 갑니다. 자, 오늘은요 참 안타깝게 원래는 이 사모릉, 이 왕릉 전체의 주인인 이원호 무덤이 가장 그 보존이 잘 되고 가장 큽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그 분묘가 있고 그 밑에는 지하 묘실까지 있어 가지고 가장 그 볼 게 많은데요, 수리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사모릉을 못 보고 그 오른쪽에 있는 1호, 2호 릉,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 이제 릉을 봤는데 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 밖에서만 이렇게 보다 나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자, 1번. 예. 자, 요게 1번이니까 그 이원호, 그러니까 사모릉의 그 초대 황제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1호릉 요렇게 보고요. 자, 주변에 작은 거 있죠. 요게 이제 그 기타 묘가 되겠습니다. 예. 2호릉은 요렇게 해서 저기 앞에 있는 이제 또 큰, 예, 원통령 무덤입니다. 요게 이제 그 2호. 그래서 이제 황제묘는 크기가 이제 좀 다르죠. 그리고 요게 그 2호니까 그 2호는 3대 이제 사모릉, 그러니까 초대 황제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예. 자, 요게 이제 2번 무덤입니다. 2번. 예. 그 서왕국의 9개의 황제 왕릉 중에 이제 두 번째. 예. 그러니까 초대 황제 이원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무덤입니다. 여기는 이제 별도로 지하 묘실 이런 게 없고요. 예, 요렇게 이제 위에 이 흑벽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무덤입니다. 여기 원래는 이제 팔각강인데 위에 그 오랜 시간에 풍화로 이렇게 이제 말이 깎여서 그렇다고 하네요. 이게 독을 다 당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을 다 당해서 없답니다. 자,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그 목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명나라 때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 목재 이거 다 빼서 자기들 진지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네. 자, 여기 무덤인데 이 구멍.